네, 키워드 원투펀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 나스닥 100 선물이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1.2%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원투펀치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 만나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지금 오전장 분위기가 그닥 좋지가 못합니다.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전장을 관통할 만한 펀치는 이제 날지 못하는 닭, 날아오르는 육계 관련주입니다. 네, 닭의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작해서 육계 관련주, 닭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에는 닭고기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삼성전자로 치면 스마트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커질 거라서 그런 거고요. 육계 관련주는 주요 상품이 닭이기 때문에 이 육계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다음 달부터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을 중단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입할 수 있는 닭고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닭고기들의 국내에서 판매하는 닭고기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최근에 생각해 보면 닭고기 가격 자체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5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1kg당 도매 가격이 3,581원까지 올랐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오른 수치냐면 작년 5월 대비했을 때 한 28% 정도 오르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닭고기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 과연 떨어지냐는 거죠. 떨어질 때까지 시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고 오히려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이 중단되면서 육계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장기화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 중단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닭고기 가격을 올리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료 가격이 곡물 가격이 올라갔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료 가격이 올라갔고요. 사료 가격이라는 것은 그 닭고기 관련주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원재료값이 원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가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단기에 끝나는 재료가 아니라 전쟁 자체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닭고기 관련주 오늘 급등하는 부분만 보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생활을 계속해서 좀 압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닭과 관련된 얘기 좀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이든의 말은 천리 넘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느 시점에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대중국 관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대중국 관세를 인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지난 5월 10일이었습니다. 5월 1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미국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는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선거, 11월에는 중간선거 이전에는 정책장으로 쓰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의회 동의가 없어도 중국 관세 인하는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이거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조금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중국 관세 인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장이 반등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만 조금 땡겨보더라도 2018년에 미국이 대중관세를 인상을 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고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내놓는 매도세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관세가 인하가 된다라면 역순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라고는 판단하고요. 대신에 한 가지 전제를 깔고 할 것이 이겁니다. 지금
검토가 끝났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스탠스가 그대로라는 점 보면 아직까지 시행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즉 현실적인 이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제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는 미국과 한국이 안보 동맹이었다라고 하면 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 동맹, 기술 동맹으로 넘어가자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그 반도체 공장에 대한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논해졌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 그리고 뭐 로보틱스나 UAM 그리고 자율주행 AI에 한 50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내에 이제 생산량 자체를 늘릴 수 있도록 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수혜주까지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고도화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새롭게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미국 현지에서 그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쭉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은 결국은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말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세계화, 탈세계화라고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의 힘 이번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PB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와 함께했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